부고 2023년 2학년 2학기 수학2 중간고사 기출문제 해설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가 전반적으로 꽤 어렵게 출제된 걸로 보입니다. 좀 어려운 문제들이 많기 때문에 앞에 쉬운 문제들은 좀 빨리 넘어가면서 해설을 하도록 할게요. 1번 문제 충분히 하실 수 있겠죠. 정답은 4번의 6입니다. 2번 평균 변화율, 요것도 간단히 계산만 하시면 되겠죠.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3번 문제 역시 4번이 오답이 되겠습니다. 자, 4번 문제는 간단히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주어진 요 값 자체를 우리 알파라는 값으로 두어 볼게요. 그러면 주어진 식을 x가 무한대로 x가 0으로 갔다라고 했는데 역수로 뒤집으면 되겠죠. x를 무한대로 보낸다고 했을 때 역수로 뒤집으면 되니까 x분의 4에다가 f 2x 마이너스 1 나누기 1 마이너스 2x분의 1로 한번 고쳐봅시다. 자, 그 다음에 분모분자에다가 주어진 저 알파라는 식하고 똑같이 맞춰주기 위해서 여기다가 2 곱해주고 그럼 여기 8로 바뀌시겠죠. 자, 그러면 고쳐주게 되면은 8 곱하기 2x분의 f2x 자, 우리가 원하는 요런 꼴이 나왔고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x분의 1이 됐습니다. 근데 x가 무한대로 가면 얘가 0으로 가게 되겠죠. 그래서 계산해 보시면 1분의 8알파 마이너스 1이 되는데 그 값이 3이었으니까 알파 값은 얼마? 1번 2분의 1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5번 문제도 뭐 조금 내놨는데 이 정도도 뭐 충분히 하실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정답은 1번이시고요. 6번 역시나 나머지 정리 미분법 활용한 거죠. 네, 식 만드셔서 x에 1 넣고 미분하신 다음에 1 넣으신 다음에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7번 문제. 자, 마이너스 1에서 우극한 구하라고 했는데요. 마이너스 1에서 fx 우극한은 네, 마이너스 1이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1 gx 마이너스 1에서 우극한은 1이 될 거고요. 네, 그럼 곱했더니 마이너스 1인데 1이라고 했으니까 기억은 일단 틀렸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니은은 0에서 연속이냐 우극한 좌극한 함수값 같냐 이거 물어보신 거겠죠. f0에서 우극한 g0에서 우극한 f0에서 좌극한 g0에서 좌극한 그 다음에 함수값까지 다 같은지 일일이 확인을 꼭 해보실 수밖에 없겠죠. 자, 0에서 우극한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마이너스 1, 여기도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함수값도 둘 다 곱해주면은 어쨌든 1이 되고 다 같게 되겠네요. 니은은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gx가 fx제곱 마이너스 1 하고 gx를 곱했을 때 마이너스 1에서 연속이다 라고 했는데요. 역시나 살펴보시면 되는 거죠. 마이너스 1에서 우극한 좌극한 함수값 다 비교해 보시는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죠. 자, 그러면은 마이너스 1에서 우극한 넣어주게 마이너스 1에서 우극한 마이너스 1에서 좌극한 다 확인을 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러면 마이너스 1에서 우극한 같은 경우에는 네, 그러면 f 누구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마이너스 1이 있는데 우극한부터 확인해 보시면 자, 1보다 조금 큰 값이니까 0 플러스라고 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얘는 마이너스 1 플러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1에서 좌극한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1보다 조금 더 작은 값이니까 그러면 어쨌든 0 우극한인 건 똑같네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1에서 좌극한 함수값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1 넣으시면 되겠죠. f0 g 마이너스 1 이렇게 되시겠네요. 0에서 우극한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1이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1에서 gx 우극한 같은 경우에는 1이시고, 그 다음에 0에서 우극한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에서 좌극하는 마이너스 1이 되시고, 그 다음에 0에서 함수값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에서 gx 함수값은 마이너스 1이 되는데, 잠깐만요. 기억 잠깐만 다시 볼게요. 0에서 우극한 마이너스 1. 이거 첫 번째 게 틀렸네요. 그죠? 마이너스 1에서 우극하는, 네, 1이 되시겠죠. 마이너스 1에서 우극한, 지금 마이너스 1을 디귿이 마이너스 1을 요점이라고 보셔야 되겠죠. 마이너스 1에서 gx의 우극한 같은 경우에는, 네, 1이 맞죠? 네, 1이 맞으시고요. 그 다음에 0에서 우극한 같은, 여기가 잘못됐네요. 0에서 우극한 같은 경우에, 이것도 맞는데요? 잠깐만요. 7번 정답이 선생님이 풀 때 디귿을 참으로 봤는데요. 맞는 걸로 보이는데요. 자, 마이너스 1보다 조금 큰 값이니까, 마이너스 1에서 우극한이면, 여기가 처음에 여기를 좀 잘못 보셨네요. 자, 지금 여기다가 마이너스 1에서 우극한을 넣고 있는 거죠. 마이너스 1보다 조금 큰 값 넣는 거죠. 이렇게. 자, 그런데 그 값을 갖다가 제곱해서 마이너스 1을 뺐으니까 얼마라고 보셔야 돼요? 지금 조금 0보다 작은 값이겠죠. 그죠? 0보다 작은 값이니까 좌극한으로 보셔야 되겠네요. 요 값이 1이 되시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정답은, 네, 디귿도 참이 되겠습니다. 5번이 정답이 되시겠습니다. 자, 8번 기울기만 빠르게 비교하시면 되겠죠. 첫 번째 건 누구다? 0,0에서 a,fa까지 기울기고요. 두 번째 거는 b라는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고요. 다는요, a하고 b의 평균 변화율을 얘기하게 되겠죠. 네, 순서대로 누가 가장 작습니까? 네, b에서의 접선이 가장 작죠. 그죠? 나가 가장 적고요. 그 다음에 그 다음에는, 네, 평균 변화율이 그거보다는 약간 커지겠죠. 평균 변화율 다. 그 다음에 제일 큰 게 가가 되겠네요. 나, 다, 가. 몇 번이 되겠습니까? 정답은 5번이 되시겠습니다. 자, 9번 같은 경우에 이제 선생님이 늘 강조하는 거지만요. 요거는 그러니까 F하고 G하고 둘 다 X값이 알파로 갔을 때 이 값이 알파로 무한대로 갔을 때 알파로 수렴하고 GX 값이 베타로 수렴한다라고 하면 4층 연산이 성립한다는 거, 이걸 묻고 싶은 거죠. 4층 연산 성립하면 알파 더하기 베타, 그 다음에 알파 빼기 베타, 알파 곱하기 베타, 알파 나누기 베타. 단 분모는 제로가 아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건 이거죠. 각각이 수렴할 때, 네, 4층 연산이 성립하지만 뭉태기가 수렴한다고 해서 거꾸로 각각이 어디론가 수렴하고 있다라고는 볼 수 없다라는 거. 요게 가장 기본이죠. 네, 이거는 고등학교 교과 과정이 아니기 때문에 증명 보실 필요가 없으시고요. 여기에 근거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각각 존재했다라고 하면 4층 연산 성립되겠죠. 자, 그러면 얘를 갖다가 얘로 나눠주면 되겠네. 나눠주면 되는데 문제는 나눠주는 fx가 0이 아니라는 조건이 없는 거죠. 기억이 그래서 틀렸습니다. 두 번째, 둘 다 존재하니까 두 값을 곱해주게 되면 gx가 나오시겠죠. g가 나올 거고, 어차피 f는 나와 있던 거고, 두 개 4층 연산 성립해도 상관이 없으시잖아요. 니은은 정답이 되겠습니다. 디귿 보자마자 틀렸습니다. 합이 존재한다고 해서 각각이 존재한다라고 얘기할 수가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리을 보기가 조금, 네, 그런데요.
G분의 F가 무한대로 갔는데 그거 분의 번분수 계산에서 F가 어떤 값 알파로 존재한다라고 합시다. 그러면 두 값을 나누게 되면 얼마로 수렴하게 되겠어요? 0으로 수렴합니다. 번분수 계산하시면 gx 자체가 어디로 간다? 0으로 수렴하게 된다라는 얘기겠죠. 리을은 그래서 정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미음 틀렸습니다. 극한값에서는 등호가 성립하는데 안 적었으니까 틀린 거고. 비읍 보자마자 틀렸습니다. 곱한값이 0으로 갔다고 해서 각각이 어디로 갔다라고 얘기할 순 없습니다. 정답은 니은, 리을 두 가지입니다. 2번이 되시겠습니다. 자, 10번 문제 보도록 하시죠. 10번 문제도 디귿에서 조금 페이크가 들어갔더라고요. 일단 기억 참인 거 요건 바로 보시면 되겠죠. 극한값만 좌극한 우극한만 해주시면 되니까. 그 다음에 니은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2에서 마이너스에서 우극한은 2로 오고 있는데요. 2로 오고 있지만 2보다 작은 데서 오고 있죠. 2 마이너스라고 해주시면 되고, 다시 F2에서 좌극한은 누가 된다? 1이 되겠죠. 앞에 있는 거 계산하면. 그 다음에 2에서 우극한 같은 경우에는 2인데 그냥 위에서 오고 위에서 오는 거 없이 일정하게 오고 있죠. 상수값으로. 그렇기 때문에 F2가 되시니까 F2 값은 2가 되셔서 정답 니은 맞습니다. 기억 니은 같은 경우에는 금방 아마 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디귿. 자, 정수 마이너스 3보다 크고 3보다 작은 정수 그냥 쭉 적어 볼게요. 요 5개만 보시면 되겠는데, 저 값이 존재하도록 하는, 다시 말해서 분모가 일단 제로가 되시면 됩니까 안 됩니까? 분모가 제로가 되시면 안 됩니다. 분모가 제로가 되게 한 아이 누가 있습니까? 0일 때 값이겠죠. 그죠? 0은 일단 나가리 되셨고요. 그 다음에 A 값, 또 존재하도록 하는 값은 또 누가 있을까요? 지금 어찌됐건 2에서 값이 존재한다라고 했는데, 지금 마이너스 2부터 하나하나 좀 넣어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그죠? 마이너스 2에서 그러면 우극한과 좌극한이 같은지 다른지 그걸 확인을 해 보셔야 된다는 얘기겠죠. 되시겠죠? 그죠? 그러면 일일이 좀 보실 수밖에 없겠는데요. 자, 그러면은 마이너스 2에서 보신다라고 하면 마이너스 2는 자, 좌극한은 3으로 갔고요. 3으로 갔고, 그 다음에 우극한은 어디로 갔어요? 우극한은 2로 가셨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분자에 얼마? 마이너스 2가 들어가게 되면 마이너스 2가 들어가게 되면 마이너스 4, 여기도 마이너스 4가 되니까 같지가 않죠. 좌극한 우극한 값이 같지가 않으니까 마이너스 2에서도 안 됩니다. 자, 그런데 지금 마이너스 1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되세요? 마이너스 1 같은 경우에는 좌극한하고 우극한 값이 같은 값으로 가게 되겠죠. 그 다음에 분자에다가 x자리에다가 마이너스 1을 넣게 되면 좌우극한 값이 같을 수밖에 없겠죠. 마이너스 1에서는 상관이 없을 것 같습니다. 1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1에서도 좌우극한 값이 같으니까 상관이 없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2가 문제가 될 텐데, 2 같은 경우에는 좌극한 값하고 우극한 값이 다릅니다. 하지만 분자의 x에 2가 들어가게 되면서 분자가 0이 되니까 좌극한 우극한 값이 같아지겠죠. 2가 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가능한 a 값들의 합은 합치면 2가 되는 거, 디귿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디귿 보기가 조금 까다로운 보기였었던 것 같네요. 자, 11번 같은 경우에는 결국에 시간 잡으려고 내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11번 같은 경우에는 선생님이 일단은 계산을 좀 생략을 해서 지명을 잡아 드릴 테니까 요거는 함수를 만드셔서 풀어주시는 거는 충분히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먼저 t점 좌표가 t, t 제곱이라고 하셨고요. 그럼 OP 길이가 나오겠죠. 그럼 OQ 길이도 같은 길이니까 Q점 좌표 같은 경우에는 t로 묶어주고 루트
1 플러스 t제곱 콤마 제로라고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PQ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 만들 수가 있겠죠. 만들어 보시면 t 루트 1 플러스 t제곱 마이너스 t분의 y 값의 증가량은 t제곱이고요. 그 다음에 누구 지나는 곡선입니까? x 마이너스 t에다가 루트 1 플러스 t제곱을 지나는 요런 직선입니다. 이 직선에 x에 0 넣었을 때 y 값이 바로 r 좌표가 되시겠죠. r 좌표 구해 보시게 되면 0, 루트 1 플러스 t제곱 마이너스 1분의 t제곱 그 다음에 더하기 t제곱이라고 이렇게 좌표를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좌표는 다 잡았으니까 이제 삼각형 넓이는 이제 구해주시면 되겠죠. 요거 구해주시는 거는 좀 생략을 하도록 할게요. 요것만 해주시면 뭐 충분히 문제는 풀어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정답은 2번에 3이 되겠습니다. 자, 12번 문제가 좀 어려운 문제였습니다. 12번 문제. 자, 먼저 저 함수가 있는데 K값에 따라서 주어진 이 함수가 좀 달라질 것 같습니다. 일단 K값이 0보다 크다라고 한다 그러면 어디에서 일단 끊깁니까? x가 2에서 끊기게 되겠죠. 네, 마이너스 2에서 끊기게 되겠습니다. 그럼 마이너스 2보다 작을 때는 어떤 직선을 타고 내려오다가 그 다음에 마이너스 2보다 더 크게 되면 어떻게 된다? 네, 2차 함수 요런 꼴을 따라가게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왜냐면 축의 방정식을 봤더니 축의 방정식이 얼마세요? 마이너스 1이잖아요. 축의 방정식이 요런 모양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조금 티나게 좀 다르게 그려볼까요? 기울기가 마이너스 3 정도 되는 직선이니까. 그 다음에 K값이 0이 되시면 어떻게 됩니까? 역시나 마이너스 2를 기준으로 끊기긴 끊깁니다. 이렇게 되시고 여기서 y 꼴 4를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마이너스 2,4에서 끊기고 이 점 역시도 마찬가지죠. 마이너스 2,4에서 이렇게 끊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 이제 K값이 0보다 작게 되면 위로 볼록한데 그럼 역시나 2,4에서 끊기긴 할 텐데 이렇게 내려오시다가 이런 식으로 되시게 되겠죠. 마이너스 2,4에서 끊기는 건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럴 때 지금 뒤에 있는 거 gx 값이 이렇게 돼 있는데요. a 값이 양수라고 했죠. a가 만약에 0이라고 하시면 얼마가 되세요? a가 0이라고 했을 때 얘가 gx가 2, 마이너스 2,4를 지난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기울기가 마이너스니까 한 요 정도 되겠죠. 지금 제가 그어놓은 상황이 어떤 상황이다? 네, gx가 a가 0인 상황이라는 거죠. a가 0인 상황. 그러면 a가 0인 상황인데 a 값이 양수라고 했으니까 이 직선이 위로 이제 올라가게 된다는 얘기겠죠. 그럼 위로 올라가게 되면 이런 식으로 해서 교점이 나오게 될 것 같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 이런 식으로 교점이 나오겠네요. 그 다음에 여기서는 이런 식으로 교점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근데 K가 0보다 작을 때는 위로 올라가다가 이렇게 안 만나기도 할 것 같아요.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K 값이 0보다 크거나 0이 됐을 때는 교점이 계속 두 개가 생기기 때문에 그 두 실근의 합이 어떤 일정한 값을 쭉 따라갈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겁니다. 예, 두 실근의 합이 HA라고 했으니까 HA가 K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일정하게 유지가 된다라는 얘기죠. 요 때는 유지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K가 0보다 작을 때가 문제인데요. 교점이 생길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접할 수도 있고 안 만날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점들의 교점들의 x 값들의 합이 일정하다는 말은 요 값이 알파고 요 값이 베타였을 때 알파 플러스 베타가 무조건 얼마였다는 소리에서요.
0이기 때문에 그 값이 유지가 된다라고 볼 수밖에 없다는 거죠. 네, 이게 이 문제 풀이의 핵심이었다라는 거죠. 되시겠죠? 자, 그래서 그 알파 플러스 베타는 결국 누구겠어요? 2차 함수 kx 제곱 더하기 2kx 플러스 4하고 누구하고 마이너스 2x 플러스 a와의 교점이 되는 두 값입니다. 그러면 넘기시면 kx 제곱 더하기 2k 더하기 2의 x 더하기 4 마이너스 a는 제로인데 여기서 두분의 합 알파 플러스 베타는 누가 되겠습니까? k분의 마이너스 2k 마이너스 2가 되시겠죠. 그러면 이 값이 무조건 얼마가 돼야 되겠어요? 0이 된다라는 얘기니까 k 값이 얼마가 될 수밖에 없습니까? 그러면 마이너스 1이 될 수밖에 없겠죠. 자, 그러니까 아까 전에 k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무조건 괜찮았었고 k가 마이너스 1일 때도 그 상황이 가능하다는 건데 k 값의 최소를 물어봤기 때문에 정답은 마이너스 1번이라고 두실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자, 다음 문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3번은 3학년 모의고사 기출로 나왔었던 문제를 살짝 재탕을 해서 낸 문제로 보여지네요. 자, 보시면 뭐 풀어봤은 학생들은 충분히 풀 수 있을 만한 문제죠. 그러니까 자, fx가 2차 함수인데 대략 뭐 이렇게 됐다라고 보시고 그 다음에 0보다 작은 쪽이 절대값을 포함하는 함수인데 위로 볼록하면서 아마 이렇게 됐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다가 fx에다가 절대값을 씌우게 되면 밑에 있는 놈이 위로 꺾여 올라가게 되겠죠. 꺾여 올라간 놈이 어떻게 됐다? 실수 전체 집합에서 연속이니까 요점하고 요점하고 절대값을 씌웠을 때 값이 같다는 얘기가 되겠죠. 다시 말해서 이렇게밖에 연결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쪽이 밑으로 내려갈 수도 있고 올라갈 수도 있는데 알 수는 없죠. 아직까지는. 그런데 여기서 절대값을 씌워서 위로 꺾여 올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디까지 올라갈지는 모르겠어요. 되시겠죠? 그죠? 그런데 봤더니 여기에서 1이라는 점하고 3이라는 점에서 뭔가 값이 달라졌다라는 얘기는 얘가 올라와 봐야 한 요 정도밖에 안 올라왔다는 거죠. 꺾여 올라갈 때. 그리고 그 값이 대략 얼마 정도 될 거다? 1일 거라고 예측할 수가 있을 거고 그 다음에 3이라는 값이 어디에서 여기에서 걸려 있지 않을까 라고 의심을 하는 게 정상적인 생각이겠죠. 자, 그러시면 1에서 좌극한 1에서 우극한과의 함수적이 교점의 개수 같은 경우에는 얼마겠어요? 그래서 1보다 커지면 교점이 하나, 둘, 셋, 4개가 나오시죠. 그 다음 1보다 클 때가 1보다 작을 때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가 나옵니다. 6, 4, 24 맞네요. 3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값이 3이면 다시 한번 확인할 수가 있겠다 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자, 요렇게 보시고 난 다음에 이제 그러면 fx도 다 결정이 되신 거죠, 이제. fx하고 gx하고 fx에서 다 결정이 되신 거죠. 일단 y절편이 3이니까 C값 이미 3인 건 나오신 거고 A값은 얼마가 될 수밖에 없어요. 마이너스 3인 거 무조건 나오신 거고요. 되시겠죠, 그죠? 그 다음에 여기 추계 방정식에서 함수값이 얼마다? 1이다. 계산해 주시면 B값까지 나오겠습니다. B값은 마이너스 4가 되실 겁니다. 자, 그래서 fx가 나왔으니까 이 함수값은 넣고 계산만 하면 되겠죠.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14번 문제 보도록 하시죠. 자, 14번 문제 지금 얘는 1 플러스 x 마이너스 3분의 4라는 요런 유리함수인데요. x가 3이 아닐 때 유리함수인데 어찌됐건 x 이퀄 3 분모가 제로 되는 데서 불연속이잖아요. 그죠?
그랬을 때 여기다가 fx를 곱해서 gx에다가 연속이 되게 곱했을 때 실수 전체 집합에서 미분까지 가능하게 하랍니다. 그러면 분모를 제로로 만드는 것에 제곱 이상의 차수를 갖출 수밖에 없겠죠. 그죠? 그래서 fx는 일단은 x-3의 제곱을 갖고 있을 수밖에 없고요. 3차 함수라고 했으니까 x 플러스 알파라는 또 다른 인수를 가지고 있다라고 가정을 합시다. 최고차 한계수는 1이라고 얘기했고요. 되시겠죠? 그러면 fx 왁구는 잡아놓은 상태고요. 이 상태에서 뭘 구하셔야 되겠다? 이 상태에서 h'3이 8이다. 이걸 써야 될 것 같은데요. 자, h'3은 어쨌든 fx하고 gx 두 개 곱한 다음에 미분을 하실 수밖에 없는 상황이니까 hx를 임의로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귀찮지만. 자, 누가 되겠습니까? 두 개 곱해주게 되면 얘하고 곱하면 되는 상황인 거죠. 그러면 x-3 한번 약분되시고 x 플러스 1에다가 x-3 x 플러스 알파가 곱해진 놈이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자, 물론 x가 3이 아닌 상황에서입니다. 그 다음에 얘를 프라임 때린 다음에 3을 넣었을 때 값이 8이 된다라는 걸 계산해줘서 알파 값을 구해주셔야 되겠네요. 자, 이거 프라임 하셔갖고 곱함수 미분을 하시면 되겠죠, 그죠? 예, 계산을 해보시면 f 프라임 해서 3 넣어보시면 4에다가 알파 플러스 3이 되거든요. 이게 8이라고 했기 때문에 알파 값은 마이너스 1이라는 걸 최종적으로 계산할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뒤에 있는 거 요거는 계산만 해주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fx가 이미 나왔으니까 3 플러스 h 넣고 계산만 하면 되겠지. 3 플러스 t만 넣고 t제곱 곱하기 2 플러스 t 나누기 2t 한 다음에 t가 0으로 갔으니까 약분이 되실 것 같고요. 그 다음에 0만 넣어주면 되겠네.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15번 역시나 요것도 뭐 편미분 활용하는 문제인데 어찌됐건 첫 번째 거 요거는 계산을 좀 생략을 하도록 할게요. 해보시면 2f 프라임 원인 거 이건 다 되시겠죠. 이거 구하시라는 얘기고 가조건에서 f0가 0라는 거는 xy에다 0 넣으면 아실 수 있겠죠. 그래서 양변을 y로 나누시고 그 다음에 y를 0로 보내면 미분계수 정의에서 f'x는 f'0 더하기 2x인 거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이 상태에서 누구만 계산하면 되겠어요? 자, 나 조건 저걸 써야 되나요? 나 조건 요 계산해 보시면 역시나 미분계수 정의 쓰시게 되면 나 조건이 뭐가 됩니까? f'0의 5라고 보셔야 되겠죠. 그러니까 f'0가 얼마란 얘기입니까? 1이란 얘기거든요. 자, 그래서 뭐 f'x가 나온 거죠. 2x 플러스 1이라고. 자, 그래서 1만 넣고 계산하시면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자, 16번 문제가 출제됐던 문항 중에 좀 가장 어렵지 않나 싶습니다. 물론 뭐 차근차근 여유 있는 시간에서 푼다 그러면야 충분히 풀 수도 있겠지만 시험 시간 안에 꼼꼼하게 본다라는 게 사실 쉽지가 않죠, 이런 문제. 자, 0보다 작을 때 그리시고 0보다 클 때 그리셔가지고 대략적으로 절대값까지 씌워서 올리는 것까지는 생략을 하도록 할게요. 요거는 충분히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2분의 3에서 꺾일 거고 여기가 이렇게 꺾여 올라가시고 여기는 3분의 8까지 조금 느슨하게 갔다가 3분의 8에서 조금 느슨하게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 원이 t,0가 중심이고 반지름의 길이가 2인 원인데요. 먼저 t가 0로 갈 때 우극한 좌극한 값이 4냐라고 물어봤죠. 자, 이 점의 좌표가 2인데 반지름이 2짜리 원을 그리게 되면 대략 뭐 이렇게 된다라고 봐야 되겠죠.
이렇게 되는데 이 원이 어차피 원을 갖고 좀 움직여야 되니까 원을 대략적으로 좀 그려놓고 생각을 해보도록 할게요. 네, 이 상태에서 생각을 해보시면 이 원을 갖다가 이 원이 오른쪽으로 이렇게 조금 더 가게 되면 그러면 어떻게 되세요? 이렇게 되겠죠. 그럼 교점의 개수가 하나, 둘, 셋, 네 개가 되십니다. 그 다음 왼쪽으로 움직이셔도 마찬가지로 교점의 개수가 4개겠죠. 조금씩 움직여 보시면. 자, 그래서 좌우극한 둘 다 4라는 거 기억은 충분히 푸시기가 무난합니다. 자, 그런데 두 번째 이제 니은부터 좀 힘들어지기 시작하죠. 니은부터. 자, 그런데 좌우극한이 같지가 않게 되는, 다시 말해서 지금 이 직선과 원의 교점의 개수가 좌우극한에서 같지 않게 되는 거 언제입니까? 그러니까 만약에 원이 이렇게 접한다고 하시면 한 점에서 접하는데 이거보다 조금 더 가버리면 두 점에서 만나잖아요, 그죠? 다시 말해서 이렇게 접할 때, 여기서 접할 때, 그 다음에 또 어디서 접할 수도 있어요. 이쪽에서 이렇게 접할 수도 있겠죠. 지금 아까 좀 전에 했었지만 2에서는 좌우극한 값이 같았었죠, 그죠? 2에서는 좌우극한 값이 같았었고, 그 다음에 또 어디도 생기겠어요? 이쪽에서 이렇게 접할 수도 있고 또 어디서 접할 수도 있습니까? 이쪽에서 뭐 이런 식으로 접할 수도 있겠죠. 자, 그럼 이렇게 접할 때 좌우로 움직이게 되면서 교점의 개수가 하나였다가 접점에서 하나였다가 조금 움직이게 되면 두 개로 바뀌고 이렇게 되잖아요, 그죠? 네, 이렇게 접할 때 요때는 안 되십니다. 되시겠죠? 자, 그러면 이렇게 접할 때 3개가 나왔고 따를 때 또 나올까요? 이게 니은에서 지금 0일 때는 좌우칸을 봤을 때 네, 별 문제가 없었고, 네, 마이너스 접할 때가 이거 말고 하나 더 있네요, 그죠? 이쪽에서 여기서 요 직선하고 저기 원이 접할 수도 있겠죠. 이렇게 접할 수도 있잖아요. 맞죠, 그죠? 이렇게 접할 수도 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왼쪽에서 접할 수도 있고, 그림이 조금 난잡해졌는데, 자, 접할 때 이렇게 원의 왼쪽에서 접하는 경우가 몇 가지가 있습니까? 이렇게 2가지가 있을 거고, 원의 오른쪽에서 접하는 게 이렇게 2가지가 있을 수 있다는 얘기겠죠. 이런 식으로 2가지가 있다는 거죠. 자, 근데 일일이 이때 이원의 중심들을 구하기가 좀 귀찮다는 거죠. 물론 구하면 구하겠지만 중요한 사실은 뭐다? 3분의 8 마이너스 2분의 3에 대해서 대칭인 값들이겠죠. 맞죠, 그죠? 그 값들이 알파 왼쪽에서 그러니까 마이너스 2분의 3 기준으로 해서 알파 베타가 나왔고 3분의 8 기준으로 알파 베타 감마 델타까지 나왔다고 했을 때 이 네 값들을 다 합치라고 했잖아요, 그죠? 합치라고 했으니까 마이너스 2분의 3하고 3분의 8을 기점으로 생각을 해주면 되지 않냐는 거죠. 맞죠, 그죠? 자, 그래서 알파 베타 같은 경우는 합하게 되면 마이너스 2분의 3이 중점이 됐기 때문에 알파 베타 합치게 되면 마이너스 3이 될 거고, 그 다음에 감마 델타 같은 경우에 그 값의 중간에 3분의 8이 있으니까 합치게 되면 곱하기 2 해주면 되니까 3분의 16이겠죠. 3분의 얘가 마이너스 9가 되나요, 그죠? 3인데 곱하기 3분의니까 15가 되겠네요. 마이너스 3인데 3으로 3분의 9죠, 그죠? 마이너스 9 더해주게 되면 3분의 7 니은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마지막 함수값에다가 더하기를 하면 좌극한 것 같다 라고 하는 거, 얘는 뭐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원이 직선에서 어디에서 얘기를 하는 겁니까? 우측에서 접할 때를 얘기하는 것 같아요. 왜냐면 우측에서 접하게 되면은 좌극한 같은 경우에는 교점이 두 개가 되는데 함수값에서 여기 함수값에서 딱 어떻게 되세요? 한 점밖에 안 되시잖아요. 그죠? 얘가 한 점이고 얘가 좌극한일 때 두 개가 되시니까 차이가 1이 나시게 되겠죠. 다시 말해 직선과 오른쪽에서 접하는 놈이니까 요 원도 있고 아까 또 어느 원도 있었습니까? 요 원 하나 더 생길 수 있겠죠. 예, 두 가지가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맨 처음에 썼던 거. 맨 처음에 여기 원 0,2에서 여기를 생각을 해보시면 그림이 좀 그러네요. 여기에서 생각을 해보시면 네, 아까 전에 처음에서 했었지만 0에서 함수값일 때 교점의 개수가 하나, 둘, 세 개였었죠. 그런데 좌극한으로 가시게 되면 네 개였었잖아요. 그죠? 네. T골 다시 말해서 G0가 얼마예요? 3이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K가 0일 때도 가능하시다는 거죠. 0도 나오고 그 다음에 두 가지가 더 나오게 됐으니까 개수는 총 3개가 맞다는 겁니다. 5번 기억 니은 디귿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17번 연달아서 네, 좀 아주 힘든 문제가 같이 출제가 되어 버렸어요. 17번 같은 경우에도요. 네, fx를 네, 대략적으로 그리신 다음에 그 다음에 절대값을 씌워주시고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됐는데요. 일단은 fx 같은 경우에 간단하게 좀 그려보시면 대략 이렇게 되는데 추계 방정식이 a니까 a쯤에서 어떻게 되십니까? 위로 볼록한 아이죠. 그런데 여기다가 지금 보시니까 큰 부분에서는 절대값을 씌웠으니까 어떻게 될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원래 내려가는데 다시 꺾여서 올라가는 이런 형태가 될 수밖에 없고 그 다음에 원래는 이거겠죠. 원래는 이런 놈이었을 텐데 그게 A를 기준으로 끊겨서 이쪽만 지금 그려진 겁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 왼쪽은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이 함수 전체가 X축 방향으로 얼마만큼 마이너스 A만큼 평행 이동했으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요 값이 여기로 가서 요 그래프가 그대로 여기에서 이렇게 생성이 되는 거죠.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가 어디까지 올라왔는지를 모르겠어요. 지금 제가 위에 그려놓은 요 그래프가 누가 된다? 요 그래프가 네, GX 그래프를 대략적으로 그린 겁니다. 그런데 맨 마지막 끝나는 부분 이 부분이 자 여기보다 올라가 있는지 이 밑에 있는지는 알 수는 없어요. 알 수는 없어요. 둘 다 확인을 해보셔야 되는데 일단 이렇게 놓고 문제를 완성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이 점의 좌표가 얼마가 됩니까? 당연히 B가 될 수밖에 없겠고 네, 그 다음에 요 가장 올라간 점, 요 점 좌표는 누가 되겠습니까? A일 때 함수값이니까 A제곱 마이너스 B가 될 것 같아요. A제곱 마이너스 B가 그 다음에 요 점 좌표는 같겠죠. 요 점 좌표는 같겠죠. 자, 요렇게 해놓으시고 그 다음에 실수 t에 대해서 y 이꼴 t하고의 교점의 개수를 얘기했습니다. 자, 그러면 얘는 바로 그릴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일단 t가 0보다 작으면 교점이 안 생기는데 여기까지는 안 생기는데 0이 되는 순간 몇 점에서 생겼어요? 교점이 3점에서 생겼죠. 그 다음에 요거보다 좀 커지면 교점이 셋, 넷, 다섯, 6개가 생깁니다. 그러다가 어디까지? 네, B가 될 때까지. 자, 그럼 B가 되시면 이렇게 되니까 교점의 개수가 하나, 둘, 셋, 넷, 5개가 되겠습니다. 다섯 개가 되시고요. 아, 4개라고 봐야 되나요? 하나, 둘, 셋, 아, 4개네요. 4개라고 보셔야 되고 그 다음에 그거보다 좀 더 커지게 되면 교점이 3개겠죠. 3개로 가다가 어디까지? a제곱 마이너스 b까지
네, 고까지는 3개로 가다가 a제곱 마이너스 b가 딱 되는 순간 2개로 떨어지겠죠. 2개로 딱 떨어져서 쭉 가시게 된다는 얘기겠죠. 이렇게 a제곱 마이너스 b에서는 네, 이때도 2개고 네, 이렇게 되시겠네요. 그 다음에 a제곱 여기가 펑크 이렇게 뚫려버리겠죠. 되시겠죠, 그죠? 요게 누구 그래프다? HT 그래프란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HT 그래프를 앞에서 봤더니 이만큼 낮추랍니다. 그러면 대략적으로 보시면 이만큼 낮췄으니까 여기 요게 마이너스 2로 내려가겠죠. 그 다음에 전부 다 2씩 내려올 겁니다. 내려오게 되면 네, 여기가 얼마로 가겠어요? 0으로 붙어서 이렇게 가게 되겠죠. 그 다음 여기는 뭐 대략 그냥 대충 그릴게요. 이렇게 되시겠죠, 그죠? 자, 그런데 지금 봤더니 요 끝나는 점이 이렇게 해버리시면 곤란해지세요. 일단은 문제를 풀어놓고 먼저 생각을 할게요. 지금 파란색 그래프가 HT 마이너스 그래프 마이너스 2 그래프가 되겠고요. 뒤에 있는 HT-K는 지금 원래 있는 요 그래프를 갖다가 K축 T 방향으로 K만큼 평행 이동하라는 거지. 두 개를 곱했을 때 실수 전자집합에서 연속이니까 어떻게 되면 됩니까? 일단은 이쪽 다 제로고요. 곱하게 됐을 때 이쪽 다 제로입니다. 찢고 볶아서요. 그죠? 자, 그러면 얘를 평행 이동해야 되는 거잖아, 결국에. 요 녹색을 평행 이동해야 되지. 얼마만큼 평행 이동하면 되겠어요? 요 0보다 작다. 0보다 작은 부분이 요까지 쓸어와서 이 부분을 다 0으로 붙여버리면 되는 거 아니냐는 거죠. 맞죠? 그죠? 요렇게 붙여버리시면 될 것 같은데요. 어차피 요 점에서는 다 위로는 다 0이니까 상관이 없잖아요. 그죠? 떨어진 이 점들을 갖다가 0으로 함수값을 다 붙여버릴 수가 있는 거죠. 되시겠죠? 그죠? K축 방향으로, 그래서 T축 방향으로 얼마만큼 이동하면 되겠습니까? 최소. 그러니까 K만큼 평행 이동했는데 그 값이 A제곱 마이너스 B보다 크거나 같아야 딱 되시겠죠. 그 다음에 B보다 A제곱 마이너스 B가 더 큰 값이고요. 일단은 되시겠죠. 그렇게 잡고 시작을 한 거니까 맨 처음에 얘기했었지만 여기에서 A제곱 마이너스 B가 B보다 더 크다라고 생각하고 시작을 한 거니까 그 다음에 AB가 자연수라고 얘기한 상황입니다. 그랬을 때 K가 가장 작으면 얼마라는 겁니까? 10이란 얘기죠. 다시 말해서 딱 맞물렸을 때 값이 10이란 소리니까 그러면 K가 딱 10이었을 때 그때 A제곱 마이너스 B를 만족할 수 있게 되는 거 누구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A 값이 4가 돼서 16이 되고 B 값이 얼마? 6이 돼서 10을 딱 만족할 수 있지 않냐는 거죠. 그러면 10이 정확하게 딱 떨어질 테니까. 그리고 그 값은 누구? B값 6보다 큰 거 왁구가 딱 떨어지게 되겠죠. 그런데 여러분 이거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아까 전에 처음에 의심했던 거 있죠. 자, 요 값이 A제곱 마이너스 B가 B보다 작게 된다라고 하시면은요 어떻게 되냐면 여기가 이쪽이 이렇게 비어버려요. 이쪽이 비어버리기 때문에 나중에 이 부분에서 이제 해결 사항이 안 생기게 되세요. 그러니까 A제곱 마이너스 B가 B보다 더 크다는 거. 예, 요 상황에서 문제를 해결하셔서 최소값 K가 10일 때 딱 만족할 수 있는 자연수를 갖다가 4하고 6이라고 딱 찍을 수가 있었다라는 거. 요게 핵심이었다라는 겁니다. 되시겠죠? 자,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상당히 어려운 문제였습니다. 자, 18번 문제 역시도 좀 짜증이 나요. 뭐 복잡한 문제는 아닌데 확인을 해야 되다 보니 그려보시면 이렇게 되시고 여기는 그 다음에 다시 이런 그래프가 되시거든요. 얘가 fx 그래프입니다.
근데 얘를 갖다가 어떻게 하랍니까? 절대값 씌운 다음에 k만큼 평행 이동하래요. 그러면 절대값만 일단 씌우겠습니다. 절대값 씌우면 이렇게 될 수밖에 없겠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밑에 있는 요함수가 f x 그래프의 절대값인데 얘를 갖다가 이제 얼마만큼 x축 방향으로 k만큼 평행 이동해주면 되는 거 아니냐는 거죠. 얘가 그랬을 때 x 이퀄 제로에서 미분 가능하도록입니다. 지금 제로에서 미분 가능하도록이니까 요 놈하고 요 놈을 기준으로 했을 때 밑에 있는 걸 갖다 평행 이동해서 곱해줘서 미분 가능하게 하게끔 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어떨 때만 가능하느냐? 지금 이 밑에 곱해지는 함수가 요렇게 되실 수밖에 없어요. 요렇게. 왜 그러냐면요. 요 함수 실제로 보시면 누구세요?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이죠. 이쪽은요. 마이너스 x 플러스 1입니다. 불연속이고 당연히 미분도 불가능한데 만약에 이게 절대값 fx가 1만큼 평행 이동하시게 되면 1만큼 평행 이동하면 얘는 마이너스 x가 될 거고요. 이쪽은 플러스 x가 되겠죠. 그래서 두 함수를 곱해주게 되시면 x제곱 마이너스 x가 될 거고 플러스 x가 될 거고요. 오른쪽은 마이너스 x제곱 더하기 x가 될 겁니다. 근데 미분해 보시면 2x 플러스 1이고요. 이쪽은 마이너스 2x 플러스 1입니다. 자, 그런데 x에 0을 넣게 되면 0에서 기울기니까 두 좌미분계수, 우미분계수가 1로 일치하게 된다라는 거죠. 다시 말해서 요렇게 요쪽에 평행이동해서 요렇게 V자형으로 마이너스 x 플러스가 x가 되게끔 요렇게 평행이동을 해주시면 가능하다는 거죠. 방금 봤었지만 1만큼 평행이동했을 때 됐었죠. 또 모두 가능하세요. 여기서부터 왼쪽으로 마이너스 3만큼 빼도 상관없었던 거 아니었습니까? 가능한 k값은 그래서 1하고 마이너스 3이니까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힘들게 객관식 문제는 이제 다 넘어갔고요. 마지막에 한 서너 문제 정도가 상당히 좀 힘들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19번 문제 뭐 그렇게 어렵지는 않고요. 출제자 의도만 파악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거 f0 값 어떻게 하시면 되겠어요? x를 0으로 한없이 가까이 보내줘 버리면 샌드위치 정리 쓰시란 얘기겠죠. f0 값이 얼마가 된다? 마이너스 4로 가게 된다. 요거는 계산만 하시면 그냥 될 것 같고. 자, 그 다음에 2번 나식을 활용하라는 얘기로 보여지는데요. 나식을. 그러면 이거 셋 다 뭐로 나누라는 겁니까? x제곱으로 나누고 x제곱으로 나누고 x제곱으로 나누래요. 그 다음에 무한대로 보내시면 최고차 개수비가 답이니까 이 값도 얼마? 2분의 1이 되시고 마이너스로 보내도 얼마겠어요? 2분의 1이 된다는 거. 요거는 금방 알아보실 것 같아. 두 번째 답은 둘 다 2분의 1이 되는 거 금방 알아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여기서 알 수 있는 사실. 요 중간에는 이 함수가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이 함수가 봤더니 2분의 1 x제곱 이거는 따라가야 돼. 그 다음에 2x보다 크고 마이너스 2x보다 작다 이렇게 돼 있죠. 다시 말해서 최고차항이 얘긴 하지만 1차가 누군지는 모르겠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임의로 두자라는 얘기죠. 자, 그래서 양변에 2를 곱해주고 정리를 해주시게 되면 fx가 누가 된다? 2x 세제곱 더하기 x제곱 더하기 2a 더하기 2의 x 더하기 2b 마이너스 4라는 겁니다. 근데 아까 첫 번째 조건에서 뭐라고 했어요? f0가 마이너스 4라고 했죠. 아, 그러면 b값이 얼마가 될 수밖에 없다? 0이 될 수밖에 없다. 금방 해결이 되시네요. b값이 0이니까 뒤에 여기는 뭐만 살아남겠어요? 마이너스 4만 살아남을 수 있겠죠.
자, 이 상태에서 이제 뭐만 구하면 될까요? A 값만 구해 주시면 되겠네요. A 값만. A 값은 어떻게 구해 주시면 되겠어요? A 값은 잠깐만. 다 조건이 있었네요. 다 조건만 확인하시면 되겠네. 다 조건에서 x1 넣으면 분모가 제로니까 분자도 제로가 돼야 되겠죠. f1이 제로가 되었으니까 1 넣었을 때 값이 제로다만 쓰면 될 것 같은데요. 자, 그래서 계산해 보시면 1 넣었을 때 값이니까 2 더하기 1 더하기 2a 플러스 2 마이너스 4가 제로니까 a 값이 얼마가 된다? 마이너스 2분의 1? 아닌데요? 잠깐만요. 값이 1이겠죠. 네, A값 제로가 되겠는데요. 네, A값도 제로가 되겠네요. 자, 그러면 A값이 제로니까 여기다가 2만 넣어주면 되겠네. fx는 그래서 2x 세제곱 더하기 x제곱 더하기 2x 마이너스 4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20번 문제. 첫 번째, 가식에서 무엇을 하는 얘기입니까? 다시 말해, fx 마이너스 7은 제로다. fx 마이너스 7이라는 요 함수가 마이너스 3과 0 사이에서 중간값 정리 쓰라는 사이값 정리 쓰라는 얘기겠죠. 그래서 3 넣어주게 되면 마이너스 3 넣으면은 마이너스 7. 그 다음에 0 넣으면은 f0 마이너스 7. 두 개를 곱했을 때 값이 0보다 작으면 된다라는 거죠. 사이값 정리겠죠, 얘가. 요거 넣고 계산을 해보시면 x에다가 마이너스 3 넣고 그 다음에 0 넣고 7 빼가지고 곱한 값이 0보다 작다. 그것만 해주시면 되겠죠. 하시면 여기서 나오는 조건이 a가 0보다 작다라는 조건만, 단순한 조건만 나옵니다. 가는 이걸로 이제 용도가 끝났고요. 그 다음에 나에서 fx 곱하기 gx가 실수 전체 집합의 연속이라고 했는데 별거 없어요. x에다가 얼마 넣고 a 집어넣었을 때 같다라는 거니까 fa 제곱이 누구하고 같다? fa 플러스 12하고 같다인데요. 이거 뭐 다르게 풀어주는 방법도 있는데요. 사실 솔직히 학생 입장에서 제가 보기에는 다른 풀이를 하기는 좀 힘들다고 봐요. 그냥 무식하게 풀어주는 게 더 나을 거로 보여집니다. a 4제곱 더하기 7a 세제곱 마이너스 16은 그 다음에 무식하게 계산해 주는 거죠. 이렇게요. 이거 계산 정리하시면 a 4제곱 플러스 7a 세제곱 마이너스 8a 제곱 마이너스 108a 그 다음에 마이너스 144거든요. 자, 이 정도면 a 값에다가 이제 적당한 값 집어넣어서 조립제법을 하시면 될 텐데 조립제법 2부터 집어넣으시면 될 겁니다. 근데 지금 상황이 음수인 게 답이었었잖아요. 그죠? 음수인 게 답이기 때문에 실제로 조립제법 해서 구해보시면 마이너스 2하고 마이너스 3하고 마이너스 6까지 나오고요. 그 다음에 a 제곱이 얼마? 2까지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음수만 답이니까 마이너스 루트 2까지 답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되시겠죠? 예, 20번 문제는 이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21번도 마지막에 조금 피곤하게 문제를 냈습니다. 자, 가조건 마이너스 1 넣었을 때 분모가 제로니까 분자도 제로여야 될 거고 그 상태에서 그 다음에 나 조건을 만족시켜야 하는데 그러면 fx를 대략적으로 좀 잡고 시작을 할 수밖에 없겠죠. 근데 나 조건에서도 분모에 x가 1로 갔을 때 분모가 또 역시 제로가 되니까 분자도 제로가 돼야 되니까 fx 자체를 일단 최고차 한계수는 모르는 거죠. 지금 상태에서 x 플러스 1, x 마이너스 1 가지고 있고 x 플러스 알파라는 또 다른 인수가 있다라고 가정을 합시다. 이 상태에서 문제를 풀어보자는 얘기죠. 자, 첫 번째, 분모 분자 적당히 해서 정리를 하시게 되면
알파 마이너스 1에다가 K를 곱해준 게 2다라는 식 요까지 챙길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두 번째 F를 미분을 해줘야 되겠네. 울면서 해주게 되면 자, 이 값을 갖다가 여기다가 x-1까지 곱하라네요. 그 다음에 걔를 분모로 넣어주고 분자에는 fx를 넣어주라는 거네요. 그죠? 그 다음에 분모가 아유 더럽고도 기네요. 네, k에다가 x 플러스 1, x 플러스 알파 x-를 곱해줘야죠. 중간에 있는 것도 k에다가 x-1 제곱이 되겠고 x 플러스 알파 그 다음에 k에다가 x-1의 제곱에다가 x 플러스 1 이렇게 되실 것 같아요. 그 상황에서 이제 x가 어디로 갔다? 1로 가고 있는 이런 상황이 되겠죠. 자, 그러면 x가 1로 가고 있으니까 일단은 약분이 가능하시니까 k 값은 일단 벗겨 놓으시고 그 다음에 네 이렇게 약분되실 것 같고 여기도 하나 날아갈 것 같고 여기도 하나 날아가게 되겠죠. 자, 그럼 남는 게 1 넣게 되면 2에다가 1 플러스 알파 그 다음에 1 넣게 되면 여기도 제로고 여기도 제로고 분자는 누가 되세요? 2에다가 1 플러스 알파가 됩니다. 그랬더니 1이 되셨는데 문제에서 a는 1이 아닌 정수로 합니다. 이러면 얘기가 달라지죠. 뭐가 될 수밖에 없다. 지금 현재 정황이 x가 1로 갈 때 알파 값이 그러니까 얼마라고 결정을 해야 됩니까? 알파 값을 마이너스 1로 결정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알파 값을 맞죠, 그죠? 왜냐, 알파 값을 마이너스 1로 결정을 하셔야만 여기가 이렇게 한 번 더 약분되시고 여기도 한 번 더 약분되시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1이었으니까 여기도 한 번 더 약분이 되시겠죠. 그 다음에 x에 1을 넣어주게 되면은 2, 그 다음에 뒤에 거 어차피 제로가 되시고 네 뒤에 거 더하기 1 넣었으니까 2가 되시고 분자에 1 넣었으니까 2가 돼서 얼마? 2분의 1이라는 또 다른 극한값이 나올 수 있게 되겠죠. 이제 그 값을 a로 두라는 얘기였다는 얘기겠죠. a 값이 2분의 1일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되시겠죠? a 값은 구했으니까 2분의 1 넣으시게 되면 여기는 1이 되겠고 그 다음에 알파 값이 마이너스 1이었고요. 여기가 마이너스 1. 그러니까 fx가 누가 되는 겁니까? k에다가 x 플러스 1에다가 x 마이너스 1의 완전 제곱이었다는 얘기겠지. 되시겠죠? 그 다음에 알파가 마이너스 1이니까 k 값이 얼마? 마이너스 1이겠죠. k 값은 마이너스 1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게 fx니까 거기다 2만 넣어주면 되니까 이 값이 마이너스 3이 되겠네요. 더해주면 정답은 마이너스 2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문제가 상당히 좀 어려웠어요. 이게 네, 시간 내로 다 풀기가 상당히 좀 힘든 문제였습니다. 네, 요 꼼꼼하게 다시 한번 잘 복습하셔서 중간고사에 많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마치도록 할게요.